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60세 이후, 그러니까 인생 이막에서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 분의 이야기죠. 맞습니다. 정년퇴직 후에 찾아온 가난, 이게 단순히 돈이 부족한 걸 넘어서 한 사람의 삶과 자존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음, 그리고 그 속에서 투자를 통해 작은 변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어요. 오늘 저희는 이 김철수 씨라는 분의 경험을 통해서요, 은퇴 후에 겪을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어려움들,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어떻게 희망을 찾아가는지 그 의미를 좀 깊이 탐색해 보려고 합니다. 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 많이들 하잖아요. 그렇죠. 그 말이 이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살아 숨쉬는지 한번 같이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음, 가난이라는 게 참 무거운 주제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희망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김철수 씨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가 마주했던 현실, 처음 퇴직했을 때 상황이 어땠나요? 네, 이분이 40년을 정말 성실하게 일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막상 퇴직하고 보니까 그 퇴직금이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갚고 나니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40년을 일했는데도요? 네, 그리고 믿었던 국민연금, 이것만으로는 부부가 최소한의 생활을 하기에도 빠듯한 거예요. 그래서 자료에 보면 매일 아침 눈 뜨는 것이 두려웠다, 이런 표현까지 나와요. 정말 막막했겠네요. 특히 그 아내분 혈압약값마저 부담스러워지는 부분 있잖아요. 아, 네, 그 부분 저도 참 마음이 아팠는데 예전에는 아프다 하면 바로 좋은 병원 모시고 갔을 텐데, 이제는 진료비부터 계산하게 된다는 거. 이게 바로 가난이 선택의 자유를 빼앗아 간다는 거겠죠? 정확합니다. 그게 가난의 정말 무서운 점 중 하나예요. 선택지가 없어진다는 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뭐 A 병원 갈까, B 병원 갈까, 아니면 좀 더 큰 데 가볼까 고민이라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돈이 없으면 그냥 가장 싼 곳, 혹은 갈 수 있는 곳. 선택지가 그거 하나로 줄어드는 거죠. 아내 건강 문제 앞에서도 최선이 아니라 가능한 걸 찾아야 하는 상황이니까요. 그게 반복되면 정말 사람이 무기력해지겠어요. 네, 깊은 무력감, 그리고 자존감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 무력감이 김철수 씨 행동이나 생각에서 좀 구체적으로 드러난 부분들이 있었나요? 자료에서 보면 좀 가슴 아픈 일화들이 있던데요. 네, 몇 가지 나오죠. 예를 들면 손녀가 전화를 해요. 할아버지 왜 요즘 우리 집이 안 와? 이렇게 묻는데 네. 사실은 지하철 요금 1,400원. 그게 부담스러워서 못 가면서 아유 할아버지가 요즘 너무 바빠서 그래. 이렇게 둘러대는 장면이요. 1,400원 때문에. 그리고 또 동창회. 친구들에 나오라고 연락해도 그 밥값 몇만 원이 부담되고 또 혹시 자기 초라한 모습 보일까 봐 그냥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피하게 되고요. 이게 단순히 돈이 없는 불편함을 넘어서는 거네요. 그렇죠. 스스로를 사회적 관계에서 고립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중요하게 생각했던 체면, 자존심 이런 것마저 스스로 깎아내리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게 사는 건가 하는 독백까지 하게 되는 거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진짜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고립, 자존감 상실로 이어지는 악순환이네요. 맞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가 관계나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능력이 곧 사회적 지위나 자존감하고 더 밀접하게 연결되기도 하고요. 김철수 씨가 겪는 고통은 그래서 단순 생활고 이상인 거죠. 사회적 존재로서의 어떤 자신감마저 잃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정말 현실적으로 잘 그려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야기가 갑자기 좀 다른 방향으로 가죠. 같은 아파트 사는 친구 박 씨. 그분이 위암 진단을 받았는데 그 후의 모습이 의외였다고요? 네, 그 지점이 아주 흥미로운데요. 당연히 암 진단 받았으니까 친구 박 씨가 굉장히 힘들어할 거라고 김철수 씨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몇 달 뒤에 우연히 만났는데 표정이 오히려 괜찮더라는 거예요. 괜찮다고요? 암 진단인데. 네, 박 씨 말이 자녀들이 돌아가면서 병원에도 꼬박꼬박 데려다주고 치료비 걱정도 안 시키고 잘 돌봐줘서 고맙다고 웃으면서 얘기하더래요. 자녀들이 잘 챙겨주는군요. 그러면서 박 씨가 이런 말을 해요. 병은 물론 힘들지. 그래도 희망은 있잖아. 치료하면 나을 수도 있고 설령 안 낫더라도 가족들이 이렇게 옆에 있어주니 외롭지는 않다. 이렇게요. 그 말을 듣고 김철수 씨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바로 거기서 김철수 씨가 큰 충격이랑 같이 뭐랄까 역설적인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아니, 암이라는 그 무서운 병에 걸린 친구는 가족들 보살핌 속에서 희망을 얘기하는데 네. 정작 자기는 몸은 건강한데 이 가난 때문에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동정은커녕 무시당할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아무런 희망 없이 살고 있구나. 이 현실을 딱 마주하게 된 거죠. 와, 그러니까 암보다 가난이 더 고통스러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우리 사회가 보통 암 같은 질병, 눈에 보이는 병에 대해서는 그래도 의료 시스템도 있고 사회적인 공감대가 지원 같은 게 있잖아요. 네, 있죠. 여러 지원 제도들도 있고요. 그런데 가난이라는 고통은 그 원인도 복잡하고 또 뭐랄까? 개인 책임으로 돌리기도 쉽고 겉으로 잘 드러나지도 않으니까요. 사회적인 관심이나 체계적인 지원, 심지어 정서적인 공감대조차 부족한 현실. 이 비교가 그걸 딱 보여주는 거죠. 아, 그래서 김철수 씨가 가난은 암보다 고통스럽다고 독백하는 게 바로 이런 사회적 인식이나 지원의 불균형에서 오는 그 깊은 절망감을 보여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질병은 어떻게든 치료법을 찾으려 하는데 가난은 뚜렷한 해결책도 없고 관심도 부족하다는 그 현실 인식이 와, 정말 더 절망스러웠겠어요. 그럼 이 절망 속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설 계기를 찾은 건가요? 그 계기가 참 우연히 찾아와요. 너무 답답하니까 동네 도서관에 갔는데 거기서 60대부터 시작하는 재테크 이런 제목의 책을 발견한 거예요. 60대부터 시작하는 재테크. 처음엔 좀 비웃었겠는데요. 네, 자료에도 나와요. 이 나이에 무슨 놈의 재테크람 하면서 코웃음 쳤다고요. 자기랑은 전혀 상관없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랬겠죠. 그런데 그냥 무심코 책장을 넘기다가 자기랑 비슷한 처지였던 노년층들이 소액으로 투자를 시작해서 삶을 바꾼 그런 사례들을 읽게 된 거예요. 아, 구체적인 사례들이요? 어떤... 네, 뭐 예를 들면 70살에 지식 투자를 처음 시작해서 10년 만에 노후자금 걱정 없게 된 할머니 이야기. 아니면 퇴직금으로 작은 상가 사서 월세 받으면서 제2의 인생 사는 할아버지 이야기. 이런 것들이요. 아, 비슷한 연배들의 성공 사례네요. 그렇죠. 그런 걸 보면서 나라고 못할 건 뭐람? 이런 생각이 처음으로 딱 들었다는 거예요. 아, 나이는 진짜 숫자에 불과하구나. 뭘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구나. 이런 깨달음. 와, 그게 정말 결정적인 전환점이 됐겠네요. 네, 심리적으로 아주 큰 전환점이죠. 그전까지는 그냥 내 팔자야 이러면서 무력감에 빠져 있었는데 이 책이라는 외부 정보, 특히 자기랑 비슷한 사람들의 성공 사례가 그 꽉 막혔던 생각의 틀을 탁 깨준 거죠. 나도 할 수 있다는 작은 씨앗이 심어진 거군요. 맞아요. 아주 작은 가능성이지만 중요한 건 이때부터 수동적으로 그냥 현실에 눌려 지내던 태도에서 벗어나서 능동적으로 뭔가 방법을 찾아보려는 의지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이제 그냥 글자가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에너지를 얻는 그 순간인 거죠. 그 작은 가능성을 보고 김철수 씨가 바로 뭔가 큰 걸 시작했나요? 아니면 좀... 아니요. 처음에는 아주 작게 시작해요. 그게 또 중요하죠. 일단 아내분이랑 상의를 해서요. 매달 국민연금 나오는 거에서 딱 10만 원씩만 떼서 무조건 적금을 넣기로 해요. 10만 원이요. 정말 소액이네요. 네, 금액은 작지만 미래를 위해 내가 뭔가를 시작했다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동시에 도서관에서 경제 관련 책들을 꾸준히 빌려다 보면서 공부를 시작하고요. 일단 공부부터 시작했군요. 그렇죠. 기초부터. 그렇게 몇 달 준비하다가 조금 더 용기를 내서 이제 책에서 봤던 비교적 안전하다는 채권형 펀드에 정말 소액으로 투자를 시작합니다. 아, 드디어 실제 투자를? 네. 심지어 주말에는 손자한테 가서 스마트폰으로 주식 앱 쓰는 법을 배우기도 하고요. 처음엔 젊은 애한테 이런 거 묻는 게 좀 창피하지 않을까 했는데 막상 배우니까 그 새로운 걸 알아가는 재미가 훨씬 컸다고 하더라고요. 어르신이 손자한테 배우는 모습 정겹네요, 어찌 보면. 여기서 작은 성공 경험 그리고 배움의 과정 자체가 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잘 나타나요. 처음 펀드 투자했을 때는 수익률 조금만 떨어져도 막 가슴 졸이고 밤잠 설치고 그랬대요. 그럴 수 있죠. 처음엔 다 그렇죠. 네. 그런데 책에서 배운 장기적인 관점, 이걸 계속 되새기면서 감정 조절하려고 노력하고 이 과정 자체가 엄청난 학습 경험이 된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변화는요. 단순히 돈 불리는 기술을 익힌 걸 넘어서요. 세상을 보는 눈 자체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 그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예전에는 뭐 경제 뉴스나 기업 소식 같은 거 나오면 그냥 남의 얘기, 딴 세상 얘기처럼 들렸을 거 아니에요. 네, 관심 없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직접 소액이라도 투자를 하고 관련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경제 지표가 뭘 의미하는지, 이 기업 실적이 왜 중요한지 이런 데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마치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처럼 세상을 이해하는 창이 하나 더 열린 거예요. 뭔가 지적인 호기심이 생긴 거네요. 맞아요. 그 지적 호기심이랑 배움의 과정 자체가 돈 이상의 어떤 활력, 생기를 준 거죠. 정말 그렇네요. 자료에도 아내분이 어느 날 여보, 당신 요즘 표정이 되게 밝아졌어.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네, 나왔죠. 김철수 씨 본인도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이게 단순히 돈을 벌어서가 아니라 그 과정 자체가 준 변화네요. 정확합니다.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을 스스로 관리하는 법을 배우고 새로운 지식을 얻고 이 과정 자체가 이미 삶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었던 거죠. 결과적으로 돈을 얼마 벌었냐 이거보다 그 과정에서 얻은 자신감, 통제감, 세상에 대한 새로운 관심 이게 김철수 씨를 변화시킨 더 근본적인 힘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실제로 좀 눈에 보이는 변화들도 있었나요? 그 작은 시작이 정말 삶을 좀 바꿨을까요? 네, 1년쯤 지나니까요. 투자 원금이 물론 막 엄청나게 불어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조금씩 꾸준히 늘면서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기 시작해요. 어떤 변화였죠? 가장 큰 변화는 그거예요. 매달 아내 혈압약 값이나 병원비 때문에 더 이상 막 걱정하고 불안해하지 않게 된 거. 생활비 걱정이 줄었군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날 아내분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돼요. 순자 씨, 이번 주말에는 그동안 미뤄뒀던 건강검진 꼭 받으러 갑시다. 병원비 걱정은 내가 할 테니 신경 쓰지 말고. 와, 예전 모습 생각하면 정말 큰 변화네요. 당당함이 느껴지는데요. 네, 예전에 그 무력했던 모습이랑 확 대비되면서 다시 가장으로서의 어떤 당당함을 되찾은 거죠. 그게 참 인상 깊었어요. 또 다른 변화도 있었나요? 네, 손녀한테 용돈 줄 때요. 예전에는 그 1,400원 지하철비도 아까워했던 자기 모습 떠올리면서 막 미안해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이제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한대요. 지연아, 할아버지가 요즘 주식 공부하는 거 알지? 이거 다 할아버지가 공부해서 번 돈으로 주는 거야. 너도 나중에 경제 공부 열심히 해서 부자 돼야 한다. 이렇게요. 하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네요. 네. 아이한테 자신의 노력을 떳떳하게 말하고 또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까지 줄 수 있게 된 거예요. 완전히 달라진 거죠. 이게 바로 재정적인 안정이 가져다주는 마음의 자유군요. 아까 말씀하신 선택의 자유하고도 연결되고요. 바로 그겁니다. 김철수 씨가 뭐 투자를 해서 갑자기 벼락부자가 된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최소한의 생활비, 특히 예측 가능한 지출, 뭐 병원비 같은 거요. 이런 걱정에서 벗어나니까 심리적인 여유가 생긴 거예요. 그 작은 여유가 큰 차이를 만드는군요. 네, 그 작은 여유가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가족들 앞에서도 다시 당당해질 수 있게 만든 거죠. 경제적 안정이 단순히 돈 문제 해결이 아니라 개인의 마음 상태, 관계에까지 이렇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럼 이제 70세가 된 김철수 씨의 삶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자료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여전히 뭐 엄청 부자는 아니에요. 검소하게 생활하는 평범한 노인이지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다고 해요. 어떻게 다른데요? 더 이상 그 가난이라는 그늘에 갇혀서 세상을 원망하거나 뭐 자기를 비하하거나 그러지 않는 거죠. 아내랑 같이 가끔 국내 여행도 다니고요. 예전엔 생각도 못했던 동창회 같은 데도 부담 없이 나가서 사람들이랑 어울리고요. 와, 일상이 회복된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는 내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서 벗어났다는 거. 미래를 위해서 내가 지금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안정감을 주는 거죠. 투자라는 치료법이 있었다. 60대든 70대든 심지어 80대라도 좋다. 무언가를 배우고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란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바로 시작하는 용기다. 정말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네, 그렇죠.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김철수 씨 이야기는요. 가난이라는 게 정말 한 개인의 삶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줄 수 있는지 삶의 질, 자존감, 희망까지 다 앗아갈 수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네, 너무나 현실적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또 나이가 어떻든 간에 환경 탓만 하지 않고 배우고 도전하는 자세를 가지면 정말 작은 실천이라도 그걸 통해서 절망을 딛고 일어설 수 있다. 삶의 활력과 의미를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적인 증거를 보여준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핵심은 결국 시작하는 용기, 그리고
지속하는 배움, 이 두 가지 같아요. 결과가 뭐 크든 작든 그걸 떠나서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뭔가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경험 자체가 중요한 거죠. 네, 특히 김철수 씨 사례는 단순히 뭐 재정적인 안정 그 이상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참여하는 과정에서 얻는 그 마음의 자유, 자존감 회복, 이게 얼마나 값진 건지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뭐 재테크 기술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인생 후반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삶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로 확장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들으신 청취자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김철수 씨가 처음에 이 나이에 무슨 이랬던 것처럼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도 이제 와서 이걸 배우기엔 너무 늦었어. 혹은 이걸 도전하기엔 내 상황이 너무 안 좋아. 이렇게 망설이고 있는 무언가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 그러게요. 누구나 그런 생각 한두 번쯤은 해봤을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 이야기가 혹시 그런 망설임이 있으시다면 그걸 깨고 첫걸음을 내딛는데 아주 작은 용기라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